소형주택에 대한 그 비교 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8년도까지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. 2008년도에 그 중과 제도가 있을 때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% 중과에 걸려서 2주택이나 3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세금을 많이 냈었죠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중과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형주택을 많이 취득해서 양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2009년도로 들어서면서 이 중과세율 제도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소형주택에 대한 의미가 2009년도에는 많이 퇴색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다만 소형주택이 가지고 있는 과세 실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서 해설하는 걸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형주택이라고 얘기할 때 3주택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이 있고 2주택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이 있는데 2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액이라고 불어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금액만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3주택은 금액 외에도 취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이거죠. 그래서 3주택에서 예전에 중과 제외했던 이 소형주택이 기준이 요겁니다. 기준이 요건데 지금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소형주택을 다른 집, 이 집 외에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데 이 집을 판다. 그러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과세 실익이 있어요. 소형주택을 만약에 이 기준이 아니면 장특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집이 3개, 4개 되면은. 우선 첫째는 2003년 12월 30일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날짜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날짜 이전에 취득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. 그래서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취득 조건 자체에서 걸려들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,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 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일 것. 요거는 양도 시점에 4천만 원 이하이지 취득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팔려고 하는 시점에 기준 시가가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가격 조건이 있다.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가 다음 이하일 것. 해서 공동주택,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것. 단독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것. 그래서 기준시가 4천만 원 이하라면 거의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면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지금 얘기한 이 취득 조건, 가격 조건, 면적 조건을 동시에 다 충족하는 주택이 있다면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었죠. 그러면 2009년에는 중과제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비록 집이 10채라 하더라도 이 집을 팔면 그분은 장특공제는 해주겠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취득, 가격, 면적 조건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든 즉 취득일자가 언제이든 양도일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해주겠다. 그래서 면적 조건도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가격 조건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형이라고 안 하고 소액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데 물론 기준시가 1억 원은 양도 시점에 가격이 되는 것이고 기준시가 1억 원짜리라면 이 집 위에 다른 집이 하나 더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2주택자이지만 2008년까지 일반세율 적용했었고 금년에 양도한다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겠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타 이러한 조건을 아무리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국세청에서 투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취득 가격 조건을 다 충족을 해도 오피스텔은 안 된다. 오피스텔을 전용해서 주거로 쓰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인정 못하겠다.
그 다음에 이런 주택들이 대개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인데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인정 안 하겠다.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일종의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기준시가 1,000만 원짜리 무허가주택을 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소형주택으로 안 본다. 그 얘기는 결국 뭐냐?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이런 소형주택을 팔면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겠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정비구역은 뭐냐? 재개발, 재건축, 주거환경 개선사업,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네 가지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, 재건축만 가지고 대개 소득세법에서 거론을 합니다마는 이 소형주택만큼은 재개발, 재건축, 주거환경, 도시환경 네 가지 정비사업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 가지 정비사업 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다음에 판다면 이런 주택은 정부 장특공제 적용 안 하겠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런 소형주택을 잘 골라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. 왜? 이런 주택들을 취득해서 이런 주택들을 매매를 하면 비록 여러 채를 사서 팔더라도 세금 폭탄이라고는 중과를 안 당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택이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6일 이후로 중과세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입법이 된다면 이런 소형주택을 고르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구분 실익만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